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2년도에 있어서 두 번째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업정보는 41번부터 60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자, 워크넷 문제에 나와 있네요. 워크넷 그러면은 채용정보, 직업진로, 또 고용복지, 또 훈련정보, 인재정보로 나와 있는데, 워크넷에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의 적성요인과 하위검사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보면 이 직업진로 중에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19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7개의 심리검사가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12개의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성인용 직업적성검사가 나와 있는데,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의 적성용, 검사 대상인 적성요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력, 또 하나는 수리력, 또 하나는 추리력, 그리고 공간지각력,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검사로서 언어력에는 어휘력 검사, 그리고 문장 독해력 검사, 수리력에는 계산 능력 검사, 자료 해석력 검사. 자, 거기 체크. 자료 해석력 검사는 수리력 검사의 하위 검사입니다. 다음에 추리력. 추리력은 모두 추리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수열 추리력 1, 2 검사, 도형 추리력 검사가 있고, 공간 지각력에는 조각 맞추기, 그리고 그림 맞추기가 또는 지각 속도 검사가 있습니다. 공간 지각. 그래서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사물 지각력이 아니라 공간 지각력이 되겠습니다. 언어력은 어휘력 검사, 문장 독해력 검사, 수리력에는 계산 능력 검사, 자료 해석력 검사. 특히 여기 자료 해석력 검사, 이 자료 해석력 검사는 바로 이 수리력에 해당된다는 거. 언뜻 보면 자료 해석력 검사를 많은 사람들이 추리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수리력입니다. 추리력은 수열 추리력, 도형 추리력,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있는데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 뭐 여기 자체는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지. 아, 여기는 뭐 하위 검사와 맞춰보라고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의 적성 요인에서 아닌 것, 그 적성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나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보시게 되면, 한국 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국 직업사전에서 나와 있지요. 작업 강도. 작업 강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 몇 킬로그램이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최고 몇 킬로그램.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작업, 그리고 보통 작업, 그리고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며 장부나 소도구를 수시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아주 가벼운 작업, 최고 4kg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수시로 물건을 4kg 정도를 수시로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가벼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이라고 할 때는 보통 최고 20kg을 들어 올리며 수시로 또는 평상시에 1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이건 보통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을 들어 올리며 수시로 20kg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작업은 힘든 작업. 그에 비해서 아주 힘든 작업은 최고 40kg 이상을 들어 올리면서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최고 20kg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 20kg을 들어 올리면서 수시로 10kg 정도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보통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곧잘라 잘 아시겠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워크넷에 보면 채용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채용정보, 직업진로, 고용복지, 훈련정보, 인재정보,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용정보 상세 검색, 채용정보 홈을 넘어서면 채용정보 상세 검색이 나오는데, 채용정보에서 일자리 검색은 키워드로 검색하기, 직종별로 검색하기, 지역별로 검색하기가 있는데, 키워드로 검색하기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는 그야말로 일자리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이라든지 업무 내용 이런 걸 통해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직종별은 최대 10개까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은 최대 20개까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개의 직종 선택이 가능하다. 다음에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제는 채용 정보에서 연령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연령 제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 노인 대세의 시대에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 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연령 규정은 없다. 그래서 연령이란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네요.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색할 수 있다. 최저 희망임금은 연봉제, 월급제, 1급제, 시급별로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연령 규정은 채용 정보에서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4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어떤 직업에 관한 설명인가? 직무개요,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재무, 회계, 인사, 미래비전, 유통 등 여러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직무 분석과 지금 기업의 요소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직무 분석, 시장조사 분석, 환경영향평가, 경영컨트롤. 적어도 기업의 여러 요소 분석을 하는 것은 경영 분야냐, 경영 분야. 직무는 어떤 특정 업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분석이 있는 것이고, 환경 영향은 또 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은 다 수행하는 직무, 특정 어떤 수행하는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 분석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 되겠고,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을, 특히 부정적, 해로운 영향력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최저임금, 벌써 이제 2023년도도 발표가 돼 있지요. 그래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9,160원이었죠. 지금 미리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던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되어 있습니다. 9,620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이제 기출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9,620원을 숙지해 놨다가 여러분 시험에 어떤 최저임금은 그냥 한 번은 나온다 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먼저 현직자죠.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현직자, 현직 공무원이나 다름없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또 그러면 연령으로선 75세, 만 75세 이상자 제외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또 대학생 졸업기간이 2년 미만 남은 사람들,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안 되고 3학년 이상이야만이 되기 때문에 2년 미만 남은 사람들만이 3학년 이상이야만이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 2학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또는 대기업 직원으로서는 월 3개월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을 쭉 보시면 됩니다. 만 65세인 사람은 관련 없지요. 75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재직 중인 사람, 군인 연금법에 적용을 받고 재직 중인 사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300만 원, 나이가 나오면 75세 이상 안 되고, 대기업은 45세 이상, 45세 미만 안 되고, 또 그런 거면은 월 평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도 기억해 주시고 안 됩니다. 자, 그런 거. 여기는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어요. 75세 미만은 안 됩니다. 75세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는 75세 미만이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47번에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 범위는 개인, 직업,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무슨 흠을 잡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고정불변 또는 평생 직장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 직업정보는 정부부처, 정보투자추정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그죠? 직업정보의 출처로서는 이런 것들은 다양한 곳에서 출처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정보 가공 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직업정보 분석이나 제공할 적에는 전문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고 평이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은 3번이래요.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아니,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경력에 소위 여기 나오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는 확실하게 그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명서 요구합니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이런 건 정확하게 그것도 무슨 제한적으로 충분히는 아니겠지만은 취업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48번을 보시면은요.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면접조사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방법이지요. 면접조사는 들어올 때 관찰법도 하고 또 설문지를 이용해서 질문지법도 쓰고 또 그럼 투사법도 쓰고 또 언어를 쓰는 대화법도 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면접법, 면접조사가 되겠어요. 이때 이 질문지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질문지도 사용하는 게 되겠지요. 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요.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가 면접에서 첫 번째 진입 단계에서 조성되기 시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적 분위기라고 하는 레포 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방형 질문인 경우 응답 내용을 해석, 요약하여 기록해야 된다. 우리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즉 개방형 질문지법, 즉 서술이나 논술식이라고 할 적에는 여기는 소위 면접자가 아니라 소위 내담자의 자유 반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때문에 거기에는 내담자의 소위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면접자라고 하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나중에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주관자인 면접자의 입장에서 해석, 요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나이가 어쨌든 그냥 선생님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니면 시자를 붙여서 이렇게 호칭해야 되지 나이가 차이 난다고 함부로 한다든지 물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이런 복장이나 소위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됩니다. 답은 당연히 면접자가 지켜야 할 면접자가 해석 요약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을 보겠습니다. 49번을 보시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유계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워크넷의 직업진로에 보면 학과 정보가 나오는데 학과 정보에 가서면 KNOW로 바로 연결됨으로써 전국의 전문대학 이상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여기는 계열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워크넷에는 계열별로 해서 인문계열, 사유계열, 교육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7개 계열로 나누는데 이색 학과에 대한 정보도 같이 해서 8개의 영역으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유계열을 물어봤습니다. 사유계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경찰행정학과, 국제학부, 문헌정보학과, 지리학과.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나 아동문헌정보 이런 것이 있는데 모두 이들은 인문계열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학과 강의를 되게 조심스러워한 것은 많은 계열들이 공학과가 있는데 공학과는 공학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에도 많다는 거. 그래서 공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공학계열은 아니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은 2022년 신규 정기검정으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지금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신설된 자격증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 방제기사, 떡 제조기능사, 가구제작 산업, 정밀화학기사, 이런 거 있죠. 정밀화. 2022년도에는 제빵 산업기사, 제과 산업기사, 또 그런가 하면 연구실 안전관리사.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드문 거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정밀화학기사. 그래서 제빵, 제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더불어 정밀화학기사가 새로이 신설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이 신설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출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51번에 보시면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설명인가? 기술사, 기사, 여기 또 있죠? 우리가 키워드가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고도의 전문지식이란 말은 오직 기술사의 검정 기준에만 나오는 거. 고도의 전문지식. 최상급의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란 말은 기능장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되겠어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가. 그냥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은 산업기사가. 그래서 숙련 기능이란 단어는 기능사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은 고도의 전문, 여기 고도의 전문지식이란 말, 이 말은 오직 기술사에서만 씁니다. 여기 기능장은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상급.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죠.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시험 문제는 전략적 접근으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답은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에 보시면 직업정보로서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로서 갖춰야 될 직업정. 직업정보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직업정보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용 대상자가 중심이어야 돼.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직업정보.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직업정보라도 내용이 풍부하다면 아니죠. 직업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적에는 그 출처 원의, 출처, 저자, 발행연도, 또 수집일자, 또 그런 최신 여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수집해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아니면 출처가 불명한 이런 자료는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풍부하다는 함정에 빠져가서는 안 된다. 직업정보는 개발 연도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과거의 직업세계나 노동시장 정보가 구직자나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착한 말이군요.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